홍남기 부총리도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줬다. 본인 소유의 의형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전세로 살던 마포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라고까지 불렸던 홍남기 부총리가요.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 꽤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장혜철 변호사님. 그런데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다시 살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위로금 명목으로 이사비를 줘서 이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소유 의왕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기존의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뒤늦게 행사하면서 못 파는 처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주고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포기하면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의왕 아파트 시세가 한 9억 정도라고 하니까 그 9억이면 마포의 전셋값이 같은 단지에서 한 3억 정도 올랐다고 해요. 전세 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입니까? 그럼 이제 집주인들이 내 집에 내가 들어가거나 내 집 사정으로 팔고 싶으면 세입자에게 전부 다 위로금 줘야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책이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국감장에서도 뭐 잘 해결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해결이 아니죠. 아주 특수 상황인 것이고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재부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제 재산도 꽤 있어서 의왕에 아파트도 있고 마포에 전세도 구해서 마포 같은 단지의 전세가가 3억 넘게 올랐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민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집 따로 있고 전세 사는 분보다는 그냥 사시는 세입자분들 많잖아요. 3억 올라버리면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전세값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는데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집값 안정 자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전세값 잡는다고 말하셨는데 홍남기 부총리 전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홍 부총리가요, 사실 임대차 3법 시행 주도했지만 정작 본인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됐다는 비난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홍 부총리님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런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제 피해자 모델이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이 뭐 전셋집 구하고 매각하는 거 진전이 있었어요? 예, 뭐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제가 더 이상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모델이라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정말 이게 잘 마무리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세값 꼭 잡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인터뷰를 한 거에 따르면 아직은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또 한 번의 전세 대책을 이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홍남기 부총리는 돈 많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피해 모델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논의가 이상한 게 뭐냐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예를 들면 임대인들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엄청난 갑질과 횡포를 당했다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제정을 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논의는 이런 방법들의 논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3법 통과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전도가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보니까는 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월세 세액 공개도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빨리 좀 땡겨서 물량을 갖다가 확보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저번에 한번 실패한 거지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그래서 뭐 집값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빨리
전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만들어서 이분들이 전세 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빨리 좀 조속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임대차 3법이 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임차인들의 고통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빨리 내놓고 여야도 다른 거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런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고 전세 난민들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를 줄이는 데 좀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좀 입장들을 선회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 대란도 전세 대란이지만 사실 이제부터는 또 증세, 세금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를 맞추자라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국민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급속한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공시가격 90% 맞추면 이게 건강보험료까지 또 동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완벽한 증세 아니냐. 시장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이게 세율에다가 기본 가격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금 하는 거잖아요. 세율을 올리는 것도 증세. 그 세율의 곱하기의 대상이 되는 앞에 이제 이 공시가격 올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세금 액수가 늘어나니까 실질적인 증세라고 볼 수 있죠. 세율만 오르는 게 증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이제 증세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고령자들 같은 게 은퇴해가지고 나는 투기하려고 한 것도 옛날에 내가 아파트 사서 한 20년, 30년 살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나는 돈은 없는데 이거 공시가격도 올라서 재산세 부담 늘어나고 모든 게 기준이 되니까 저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게 정부에서 야 증세가 아니다. 뭐 공시가격을 저 시세에 맞추는 거야 얘기는 하지만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내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것도 증세인 거죠. 반드시 세율만 올리는 게 증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돈이 늘어나면 그게 증세인 거죠. 이도원 의원님, 네.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또 이게 앞으로도 징벌적 과세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또 이게 반대로 부동산 시장 얼어붙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또 지적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90%까지 오르게 현실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그 재산세가 오르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또 거기 과세에 따라 가지고 그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원금 등 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부, 액수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으면 1000만 원 이상도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분이나 아니면 빠듯하게 생활하는 일반 직장인들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 90%라는 저 현실화율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런 거는 공시가가 시가보다도 높아지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약간 이제 다른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억 원 이하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뭐 50% 깎아준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지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세 난민에서 탈출한 것 같은 홍남기 부총리 얘기와 이 공시지가 증세 아니냐라는 논란 얘기까지 부동산 얘기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앞서 이건희 회장의 연결식부터 부동산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의 목소리가 들어왔는데요. 댓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금 주고 위로받아야 되는 홍남기 부총리님 너무 애잔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괴롭힐수록 지지율은 쑥쑥 올라간다. 대선 나오면 무당파인 나도 한 표 준다. 갑자기 뭐 댓글에서 지지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15%에게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치판 나오는 순간 윤 총장의 거품도 팍 꺼질 것이다. 예. 의원이 주인이고 대통령이 손님인데 손님이 남의 집 들어가서 주인의 몸수색을 하다니 조영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원내대표는 수색 대상 지침 따른 것인데 경호원이 지침대로 한 것뿐인데 무슨 문제냐. 오늘 각기 다른 댓글 5개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천 송도에서 이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이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무죄가 뒤집혀서 2심 유죄로 일부 유죄로 밝혀져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부진 사장 얘기까지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